1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가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인 재외동포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내년 한국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로 완전한 눈 이식 수술이 뉴욕에서 이뤄졌습니다. 권력 남용 등 각종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빗 로렌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행정관이 홀킴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가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의 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에 대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의 이동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이민 문호는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시민권자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1년 이상 전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취업이민 문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 및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2순위, 학사학위 숙련 및 비숙련 부문 3순위, 종교이민 4순위 등 모든 분야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11월 문호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중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및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및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이전 10월 문호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인 재외동포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보다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재외동포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하고 이 재외동포 기본법의 주된 목적은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인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기본법은 먼저 재외동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 동포까지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전까지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명확한 기본법상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재외동포청장은 또 앞으로 5년마다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첫 기본계획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또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민원 서비스에 관한 정책도 규정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는데도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한국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뉴저지 리츠필드 H마트와 포트리 한남체인 등에서는 순회 접수도 실시됩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이번 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및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권자는 영주권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주재원 등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입니다.
제외 유권자 등록 신고는 뉴욕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이메일 및 순회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외선거 홈페이지를 방문해 여권 번호와 성명, 연락처, 국외 거소 등의 개인정보만 기입해 작성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선거에 제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제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부터 뉴저지 H마트 리치필드점, 포트리 한남체인, 그리고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 등에서 순회 접수를 받습니다.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이며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 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5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정상 간의 7번째 소통이고 대면으로는 1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대언론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15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자 두 번째입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래는 두 정상 간의 7번째 소통입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중 양자 관계, 개방적인 소통선 강화와 책임 있는 경쟁 관리, 그리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기후변화, 중국산 펜타닐 원료 밀반입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국의 갈등 현안인 인권, 대만 해협, 남중국해,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보장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및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에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계속된 우려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의한 사태 악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정책이라면서 대만 주변에서의 중국의 무력 시위 강화,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개입 우려 등이 의제 목록에 오를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빈번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양국 관계 흐름의 중요한 지점에서 열립니다. 국제사회는 이 회담이 양국 관계에 어떤 전기를 제공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주택수는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이번 주 연 7.5%로 지난주에 7.76%보다 0.26%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7.08%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10월 주택 총 매물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41.8%나 줄었습니다. 높은 금리와 매물 부족으로 인해 지난달 신규 모기지의 월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택 매물 중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모기지 월 상환액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약 $166, 7.4% 증가했습니다. 리얼터닷컴이 2016년부터 자료를 수집한 이래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매수자의 연간 소득 기준도 상승했습니다. 중간 가격대 주택 구입을 위한 매수자의 연간 소득 기준은 지난해보다 $6,600 오른 $12만 로 상승했습니다.
리얼터닷컴의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택시장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화 조짐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매수를 미루는 이들이 많지만 주택 재고나 매물 계약 시간이 줄고 있다는 점은 일부 매수자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완전한 눈 이식 수술이 뉴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막이 아닌 눈 자체를 이식한 수술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력회사 직원이었던 에런 제임스는 지난 2021년 7200볼트의 고압선에 얼굴을 맞아 얼굴 대부분을 잃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눈을 적출하고 왼팔을 잃었으며 코와 입술의 형태도 잃었습니다. 이후 30대 남성 기증자가 나오면서 그는 지난 5월 27일 140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1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얼굴과 눈의 일부를 이식받았습니다. 뉴욕대학 랭곤 병원의 외과 의사들은 제임스가 수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눈과 안면 이식 수술에서 잘 회복되고 있고 이식된 눈도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술팀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의사는 오랫동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왔던 완전한 눈 이식 수술에 성공한 것은 믿기 어려운 획기적인 위협이라며 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이 수술이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수술은 시력을 잃은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 등 각종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빗 로렌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행정관이 폴김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렌조 행정관이 유급 정직 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지역 매체 레코드지에 따르면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은 유급 정직 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3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폴김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이 시민권 침해를 공모했다는 이유입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2008년부터 펠팍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해왔고 지역 민주당 클럽을 이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렌조 행정관은 그동안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수의 위법 행위가 지적됐고 최근에는 공립도서관과의 계약에서 권한 남용, 그리고 민간과 계약 시 주법 미준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특별회의에서 로렌조 행정관이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하게 공공자금을 지급하고 정부 승인 없이 자금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로렌조 행정관에 대해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급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로렌조 행정관은 자신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펠팍 민주당 클럽이 민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후 회장인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리 행위를 저지른 건 김 시장과 민의원이라며 지인 채용을 강요하고 높은 연봉을 주도록 압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로렌조 행정관의 주장을 경솔한 행위라고 일축하며 로렌조 행정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지역의 정치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10월 발생한 주요 범죄가 대부분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의 10월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발생한 총 범죄 건수는 1,8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3% 감소한 수치입니다. 7대 주요 범죄 가운데 성폭행과 빈집털이, 살인, 중절도 등 4가지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성폭행 신고 건수는 19.3% 감소했고 빈집털이는 22%, 살인은 26.75%, 중절도는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는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차량 절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3% 증가했고 중폭행은 6.9%, 강도 사건은 3.5%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격 사건은 8.1% 감소했습니다. 뉴욕주 전체를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폭력 범죄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형사사법서비스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살인은 27%, 성폭행 16%, 강도 5%, 중폭행 4% 등 주요 범죄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세계 최초로 치쿤구니아 열병에 대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모기를 매개체로 옮겨지는 치쿤구니아 열병은 열과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특히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 세계에서 44만 건의 치쿤구니아 열병이 보고됐고 이 중 350명이 사망했습니다. FDA는 한 번 접종으로 끝나는 아이치크라는 백신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승인하고 치쿤구니아 열병의 발병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베스털에서 올해 락펠러 센터에 설치될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기증된 나무는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로 높이 약 25m, 무게 12톤입니다. 이 나무는 락펠러 빌딩 앞 작은 광장으로 옮겨져 오는 점등식이 개최되는 29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뉴욕 시내를 밝히게 됩니다. 락펠러 센터는 맨하튼 락펠러 빌딩 앞 작은 광장으로 매년 11월부터 아이스링크장이 꾸려지고 거대한 트리를 장식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 12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과거 전철의 모습을 재현한 빈티지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빈티지 열차는 1930년대 차량의 모습을 구현해 12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 DF전철 일부 구간에서 운행됩니다. 전철은 맨하탄 2번가 역에서 145가역 구간을 운행하며 경유역은 브로드웨이 라파엘 스트릿, 웨스트 4가, 34가, 42가, 47가에서 50가, 59가, 125가역 등입니다. 해당 차량은 1932년부터 1977년까지 맨하탄 8번가 노선에서 운행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국이 내일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전국 400여 개의 국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구역, 국유림 등에서 지정된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단 노젓기와 낚시, 자전거, 수영 등의 기타 공원 내 활동 요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원국은 베테랑스데이 외에도 마틴 루터킹 데이와 국립공원 주간의 첫날, NPS 기념일, 내셔널 퍼블릭 랜즈 데이의 무료 입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